안녕하세요. 자, 또 3월 달이 왔습니다. 참, 세월 빨리 갑니다. 자, 우리 3월 달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1년 중에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2월 달은 좀 날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8일까지 있었으니까, 좀 짧은데도 준비 단계가 좀 있었지만, 3월 달은, 전시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전시, 지방 전시, 그리고 통합 전시, 여러 형태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 관리 측면에서도 해야 될 일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 우리 이제 전시회 준비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3월 첫째 주 아마 그 각 단위별 전시를 할 거고요. 둘째 주에 전국 단위 전시회 하는 곳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또 전국 단위 전시하는 데도 있고 통합 전시하는 데도 있을까요? 셋째 주인지 넷째 주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양대 잡지사에는 그런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출품작을 지금 다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그다지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막상 내야 될 품종을 뭐를 내야 될지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령 전시가 저 둘째 주에 한국난연합회 전국 전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나 이틀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난연합회 전시, 보령 전시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보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작년처럼 아주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그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보령 지역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나오거든, 100명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보다도 소규모 그 군 단위도 대략 한 100여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보령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어떻게 보면은 대처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인구 대비 좀 적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 그렇게 또 그러면은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또 여기에 또 해야 될 일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 지역이 사기 때문에 저희도 또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시에 출품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일주일 전까지 꽃대 추대하고 개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둘째 주 같으면 첫째 주에 개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개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 주에 꽃대 방향이 꽃이 올라오는 만큼 그거를 방향을 잡아줍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아마 철사로 잡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그 알루미늄 철사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계속 하는데 방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굳었을 때 빛을 좀 주면 굳습니다. 그 꽃대가 굳으면 전부 풀러서 그 다음에 화장토 가리하고 잎 지저분한 거 좀 정리하시고 어, 이렇게 좀 닦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 물로 보통 닦아내는데 우리가 이제 농약도 하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표면이 좀 지저분해져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맥주 그로 닦으면 깔끔해진다고 그걸로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 정리하고 이 방향, 특히 여배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잡아져 있어야죠. 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정리가 되면은 작품을 완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살아있는 미술품이라. 뭐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그걸 인정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에란인들은 무려 한 30여 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에란인들 우리 스스로가 멋진 작품을 1년 동안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꽃대 방향 정하고 그다음 화분 정리도 해야 돼요. 화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그 물티슈나 이걸로 닦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화분이 오래되면 거기에 그 적돈 넣는다고 그러죠. 우리 그 염류 축적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하얀 그런 그 아주 경화된 물질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떤 분은 쇠솔로 이렇게 벗겨내는데, 쇠솔도 물론 벗겨지긴 합니다. 그러나 자칫 좀 세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이 낙소 부분의 유약도 벗겨집니다. 근데 그보다 약한 솔이 있어요. 신주로 된 솔이 있습니다. 신주 잘 아시죠? 구리철사보다 약간 강한데 그걸로 된 솔로 이 문지르면은 그 신주의 그 부분이 또 화분으로 붙기는 해요. 그래도 그걸 또 닦아내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도든 것도 어느 정도 벗겨지니까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꽃집에 가니까 그걸 이렇게 또 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뿌리면은 아주 윤기 있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최소한 출품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얼굴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예쁘게 잘 정리 정돈을 해서 출품하는 게 예의고, 또 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끝나죠. 끝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정향을 해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시에 들어오고 바로 분갈이를 해서 해도 되느냐, 그거는 절대적으로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향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일주일 쉬었다가, 그늘에 쉬었다가 그러니까 전시에 갔다 와서 정향을 하는 겁니다. 분갈이 안 한 상태로 정향을 하고 일주일 정도 꽃대를 자르죠. 꽃대 자르는 건 대략 1cm 정도, 벌브에서 나오는 1cm 정도를 가위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수수로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예, 수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수수로 죽여요. 죽여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일주일 안에는 안 죽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정향을 한 다음에 다시 분갈이해서 일주일, 그러면 대략 한 2주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별 무리 없이 또 증식을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칫 정향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이 분갈이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래되신 분은 뒤 노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손해가 나죠. 촉수 손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활력제, 지금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활력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휴식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갈이 중요한 거는 2월 달에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분갈이를 3월 달에 하는데, 자, 온도가 높아지죠. 지금 낮 온도가 저는 이제 한 17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3월 달부터는 17도, 그 다음에 중순에 18도, 뭐 20도 이렇게 그 온도를 잡는데, 그럼 밑에 온도가 대략 일교차, 그러니까 난실 온도 폭을 야간에 주간에 10도 이상을 가급적 안 벌어지는 게 좋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그건 특히 지금은 이제 위에 이게 닫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빛 광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에 채광량에 따라서 내부 온도가 낮에 20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아파트 베란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15도 이상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문이 확 개폐가 돼서 찬바람이 나 안에 닿으면 안 돼요. 자, 실내 온도가 20도인데요. 밖의 온도가 6도, 7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그냥 예를 들어 쑥 들어오면, 난입이 되면 얘네들이 기공을 열고 뭐 또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닫아버립니다. 요게 매번 며칠 반복이 되면 바로 이 어느 순간에 괴사를 해요. 그걸 우리가 냉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또 어떤 난초는 강하고 어떤 난초는 약해서 오는 난초가 반복적으로 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난초가 또 좋은 난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온도가 높여주는, 예를 들어 난실 폭이 15도까지 내는 건 좋지만 찬바람이 닿지 않는 조건, 물론 1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도도. 그리고 야간에 약간 온도가 내려갔다 주간에 올라갔다 요 반복을 하면 얘네들이 쉬는 시간이 타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걸 많이 줄여주면 오히려 꽃대 잘 안 솟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5도, 6도 정도는 왜 꽃대가 잘 안 솟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런 효과일 겁니다. 좀 더 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실에서도 꽃을 감상하게 되죠. 그러면 너무 길게 오래 두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꽃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력 소모가 많아집니다. 영양 손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축적해뒀던 것들을 많이 쓰죠. 근데 언제 필요하죠? 시나올릴 때 필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또 자체적으로 우리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또 영양분을 모으고 그놈을 또 신화 쪽으로 보내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뿌리부터 내리거든요. 뿌리 내림과 동시에 신화가 나오고 신화 쪽 뿌리는 늦게 나옵니다. 뿌리 내리는 것보다도 생장점이 살아있다면 추가로 더 자라기도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분갈이 한 것들은 그 새로 자라난 부분들의 난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제 화분 내에서 우리가 그 뿌리 활동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갈이 했을 때 우리 그 금모락 하죠. 아주 미세한 털들이 있는데 그 이 털들이 난석을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야 물을 줬을 때 빨리 마르는 우리 그 똑같은 화분인데 잘 마르는 거 있죠. 그거는 빨리 마른다는 것은 뿌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겁니다. 잘 안 마르죠. 그거는 뭐냐면 뿌리 활동이 굉장히 더딘 거예요. 뿌리가 문제가 있거나 이걸로도 우리가 표토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뿌리가 안 좋구나 좋구나 이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자, 이제 그 영양제도 주지만 우리 이제 그 우리가 활력제라고 하는 거 주지만 비료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질소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탄소 동화 작용에 우리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반드시 필요한 질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표를 보여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향입니다. 분갈이 하는 거 그리고 활력제를 줘서 서서히 얘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 긴 겨울잠에서 깨서 이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밤에 촬영했더니 그림자 지고 그러네요. 자 3월달 춘난 관리표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광량은 8천에서 16,000수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온도는 야간 온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8도, 주간 온도는 18도 정도를 놔줬는데 이거는 더 넘어갈 수 있다 그랬죠. 15도까지. 그런 경우는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벌레들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에이팜이 들어갑니다. 에이팜 2000대로 이거는 벌레가 보이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쳐야 맞고요. 굳이 그런 게 안 보인다 안 쳐도 됩니다.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벌레나 이런 거 붙는 그 아이고 뭐라 하나 그 노란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 붙여보면 벌레 붙는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다찌가렌도 있는데 이거 1100 정도 이거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 자 여기 보면 트리코가 있습니다. 트리코 그 다음에 바이오레미는 이거는 선택적으로 많이 쓰시던 분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자, 트리코를 이제 투입할 시기가 됐죠. 분갈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또 분갈이가 길어지면 한 거 위주로 따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피터스가 좀 들어가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달 중순 가면은 주간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야간 온도는 10도 정도 올라갑니다. 이때 꽃샘추위가 올 때 바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찬바람이 항상 열던 대로 바람 안 불으면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거든요.
이 옆에를 다 열어버리면 찬바람이 어느 순간에 다 들어와서 난을 싹 훑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탁은 2000배 전체를 한번 소독을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이퍼넥스 2000배 자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보다 빨리 하셔도 돼요. 온도가 지금 18도 이상이니까 하셔도 됩니다. 대신 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3000배나 4000배 정도 이렇게 미리 하시려면 10일 이전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터스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택적으로. 자, 배우를 보면 8000배라고 그랬죠. 여기 질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전시 출품작 완성. 그 다음에 전시회 끝난 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정양. 반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하이퍼넥스 2000배 관주. 이건 선택이라고 제가 돼 있죠. 분갈이 후 정양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자, 이렇게 3월달을 짜봤습니다. 자, 저는 아직도 지금 봉우리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홍화 지금 발색 과정을 걸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거의 꽃봉오리 끝까지 올라 있네요. 자, 이건 제가 처음 펴보는 건데 이것도 홍마담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꽃이 이 색 굉장히 진한데요. 제가 처음 펴보는 건데 엄청 진하네요. 화판 끝까지 들어가는데요. 자, 제가 요거 발색 방법을 올려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난초는 저는 이제 자연 그 개화를 시키기 때문에 각 성질에 따라 벌써 핀 거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뒤로 제껴진 게 있습니다. 건조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꽃을 아직 못 피우신 분들은 이거 습도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반전이 돼버렸네요. 아주 개나리 새끼 황화들인데 여기는 이제 황비 색깔 엄청 진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 광량을 늘려주면 개나리 새끼는 색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유채 새끼는 제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태먹었습니다. 수태를 두껍게 덮었어야 되는데 두껍게 덮지를 못해서 지금 보면은 유채 새끼는 또 지금 요런 상태. 유채 새끼는 이제 그늘로 들어가야 색이 안 빠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3월달 관리를 잘 하시면 또 올 1년 아주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오미크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말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독감 수준으로 넘어갔다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